어쨌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오세훈 씨와 홍준표 씨가 그동안 했던 거짓말, 또 본인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든 이 상황,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세훈 씨를 겨냥해서 또 명태균 씨가 얘기한 내용을 녹취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그 새끼는 내가 김영수이 하나 챙기라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거든요.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락 하는 거라. 그래 그 먼지털이에 온 사람이 내를 보고 다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 그 사람도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 100억짜리 별장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 새끼는 배신 배반이 캠퍼 안에 확인해 보이소.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아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 왜냐하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님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 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그리고 그 여러 과정을 조은이가 다 봤어. 조은이 서초. 그 조은이는 내 광팬이 됐지. 아니, 야구지, 김연아 같은 아들, SH 사장 씨는 것보다도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도 SH 사장 씨면 되지. 네, 민주당이 지난 24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그 명태균 씨의 발언이 담긴 저런 녹취록을 배포를 했습니다. 2021년 8월 5일자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 배반형인데 오세훈이는 완전히 배신자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연합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요즘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명태균에게 의존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명태균인가 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진실 게임의 이 상황까지 사실 들어가 버린 상황이거든요. 오세훈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명태균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오세훈 시장? 아니, 저는 이거 네. 이 부분은 참 명태균 씨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예전에 안철수 씨에 대해서 그때 뭐 한참 좀 인기가 있고 이랬을 때인데 좀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본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그 당시에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철수 씨가 이제 민주당 쪽 계열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지자들이 아니 윤여준은 50대 장관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하고 저렇게 친하게 그렇죠. 저렇게 하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 내 멘토 아니다. 뭐 그 사람의 멘토면 나 그런 멘토 300명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사람이 어쨌든 자기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 50에서 부역한 사람이니까 지지자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는 그 사실을 알고 장관님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윤여준 장관이 서울시장 나간다고 했다가 뭐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병신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시민 후보처럼 돼 있으니까 네. 당신이 통 크게 양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라. 그럼 넌 한 방에 대선 주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지지자들이 하니까 그 사람 내 멘토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도움을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나 이제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라는 이제 심증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좀 힘들어지면 받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보면. 네. 그럼 이제 심증적으로 아니 명태균이 뭐 그 괜히 쓸데없이 뭐 여론조사 그걸 해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고소장을 써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직장인들 다 열받으면 다 사표 써가지고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 열받으면 이제 던져야 되는데 가장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소장을 써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고소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소했어요. 명태균 씨. 그러니까 바로 안 했다니까요. 바로 안 했다. 바로 안 했죠. 네. 그때는 써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뒤로 이게 이제 수위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때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고소를 했겠죠. 그리고 이 고소의 결과가 금방 나오지 않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네. 명태균은 이제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대선 다 끝날 때까지는 당연히 검찰이 묵혀놓을 것이고 내가 고소했습니다라고 나가서 유권자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명태균 씨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좀 맞는 말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한 분노도 이해를 하시겠네요. 그럼요. 예. 그럼 두 분 다 아니, 똑같이 사람이 거짓말- 도움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죠. 그럼 두 분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늘 느끼지만 네. 참 명태균이도 말 많아요. 어떻게 미주알 고수잘 저렇게 많이 하나. 근데 정말 몇 달째 보면서 신비로운 거는 어떻게 오세훈, 뭐 홍준표, 기타 등등 다 명태균한테 저렇게 놀아놨을까? 우리가 확인했지만 명태균이가 뻥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헛소리는 아니고 거짓말은 안 한다 항상 아니에요. 다 또 진실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세훈이가 자기 이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러 가지 조언에 굉장히 매료되기도 하고 도움도 얻었고 뭐 좀 그랬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엄청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래요. 그거보다는 쪽이 더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시듯이 나 명태균한테 이런저런 조언도 받았고 일종의 책사 역할을 했다라고 인정하면 될 거를 이제 저렇게 버팅기면서 네. 점점 이제 자기 이 얼굴만 깎이는 그런 모습인데 그릇의 크기 같아요. 저는 더 심한 건 홍준표죠. 좀 뭐. 덧붙이자면 네. 명태균한테 그런 것까지는 좀 이해가 가. 어떻게 네. 보면 네. 자기한테 악의를 가지고 덤비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사실 오늘 김한정 씨 자기를 위해서 어찌 됐든 간에 3,500만 원 내줬다는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이 오늘 자택이랑 사무실에 대해서 진행이 아마 이제 좀 전에 끝났을 텐데 그런 상황인 걸 알면 저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명태균,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공격할 상황은 아니거든. 어찌됐든 간에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게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자기 중요한 스폰서인데 그러면 저 표정 관리라도 하면서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 부당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빨리 수사해라 말이야. 안 하면 정치검찰이다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이에요. 네. 시점이 어제부터 그제부터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실 검찰이 흘린 걸로 강하게 의심되는데 검찰이 흘리는 것은 상륙작전 전에 해병대가 포사기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김건희를 땡겨 와야 되는데 김건희의 주된 혐의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 여론조사와 그 대가성, 불법적 여론조사와 그 대가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오세훈이랑 뭐 홍준표, 홍호이가 사이즈가 다르지 수법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부수적으로 딸려오게 돼 있는 수사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신호탄으로 김건희 수사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검찰이 대단히 시적절하게 더 늦으면은 이제 대선전이 시작되니까 못 땡길 테니 이제 대선에 플레이 메이커로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